안녕하세요.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정복하기 2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조개패와 관련된 글자를 시작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조개패는 우리가 부수자이죠. 화폐로 사용된 조개의 모양이다. 옛날에는 조개가 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조개가 돈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모양의 조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수자 할 때 충분히 배웠습니다만 그것이 그래서 조개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글자와 합칠 때는 재물이다, 돈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쓴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조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돈이라고 하겠습니다. 또는 재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위에 이런 글자가 붙었습니다. 이 글자는 원래 사람이니 모양이 좀 변한 글자입니다. 사람이 어떤 재물을 짊어지고 있다. 사람이 재물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자, 어깨에 짊어지면 밑으로 와야 될 건데 사람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짐을 짊어진 모양이다. 그래서 지다는 부분입니다. 부담한다, 승부할 때는 이거 위에 부담한다는 것은 어떤 내가 몸으로 하중을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데 승부에서 지다, 몸으로 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패배했다 하는 그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승부할 때는 이기고 짐을 얘기합니다. 자, 조개가 있는데 조개를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쳤습니다. 칠복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치면 조개가 깨어지겠죠. 그래서 깨어진다, 패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승패, 패배 이런 말을 만듭니다. 조개가 있습니다. 조개는 돈이나 재물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나누었습니다. 돈을 나누게 되면 그만큼 돈이 없게 되지요. 가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할 빈입니다. 빈입니다. 빈곤하다, 청빈하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참 글자 어떻게 보면 쉽게 만든 글자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오묘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는 위의 글자와 아래로 나누기 때문에 위에는 이것은 다음이라는 뜻의 차입니다. 버금 차, 다음 기, 차기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말고 다음은 차기라고 합니다. 다음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조개를 넣으면 재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기 위해서 재물을 모아놨습니다. 그것이 재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기 위해서 모아둔 돈, 그것이 다음에 쓰는 나의 재물이 되겠죠. 그래서 자본이다. 모아둔 돈이 자본이다. 그리고 투자다. 그 자본, 그 돈을 다른 사업을 위해서 던지는 것을, 내는 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 활궁이라는 모양인데,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나뭇가지를 이렇게 줄로 이렇게 묶었어요. 묶었다는 것은 또 달리 얘기하면 푼다는 뜻도 됩니다.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푸는 것을 얘기합니다. 풀면 나뭇가지가 튀어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것, 돈을, 묶어놨던 돈을 푼다. 그것이 사용하는 것이죠. 묶어놨던 것을 풀어서 사용한다 해서 쓸 비입니다. 비용이다, 낭비한다.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돈이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어떤 집에 있습니다. 이 집을 뜻하는 집면이죠. 어떤 집이냐? 이렇게 생긴 집입니다. 자, 아래 부분은 못을 뜻하는 정인데요. 장정할 때 쓰는 정입니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 똑바로 이렇게 박죠. 수직으로. 그렇게 해서 곧게 선 집이에요. 곧게 선 집. 예를 들어 뭐 창고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막 그런 집을 얘기합니다. 그런 건물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돈을, 재물을 쌓아놨다. 그래서 쌓을 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금을 한다, 저축을 한다 할 때 그런 모양이죠. 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바꿀 무역이다. 무역. 다른 나라와 이렇게 상품 교역을 하는 것을 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조개가 있는데 재물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데 이런 글자가 있죠. 토끼묘가 되는데 토끼묘는 어떻게 양쪽으로, 문이 양쪽으로 열린 모양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재물을 나눈다. 서로 나눈다. 양쪽에서 재물을 서로 나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이 조금 변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모양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바꿀 무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창이 있습니다. 창이 있는데 이것은 손을 뜻합니다. 손을 뜻하는 글자가 우리가 이런 글자가 있죠. 일단 또 손이 있다면 손과 손을 맞잡은 벗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창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으로 창을 잡고 내 재물을 빼앗으러 옵니다. 그것이 도둑입니다. 결국 창으로 손을 잡았으므로 이것은 무기가 되겠죠. 무기를 들고 와서 내 재물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이 도적이죠. 도적, 의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무자가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무력을 뜻하는 그런 무자가 되겠죠.
호반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창으로 가지고 이렇게 쳐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발을 뜻하는 발지이죠. 그래서 창을 들고 남에게 쳐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힘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힘으로 내 재물을 가져간다. 자, 이것은 나라에서 힘으로 가져가니까 나라에서 세금으로 가져간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옛 사람이 이 글자를 만들 때 나라에서 세금을 가져가는 것을 힘으로 뺏어가는 걸로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실이다. 구실은 세금을 얘기하죠. 모든 세금을 구실이라고 합니다. 매기다. 세금을 매긴다 할 때 봅니다. 그래서 부과한다, 할부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집이 있고 또 이런 모양의 글자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의 글자가 있고 아래에 재물입니다. 돈이나 재물입니다. 자, 이것은 옛 글자를 보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짐승의 희생 재물의 아랫부분이다. 예를 들어 다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또는 이것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것이 어진 사람인이죠. 예. 그래서 여기는 튀어나올 올자가 되는데 어쨌든 사람을 뜻한다. 그러면 자, 위에 희생 재물을 보게 되면 희생 재물과 돈을 가지고 집에 온다. 집에 오는 사람은 귀한 손님이다. 이것은 물론 사당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제사를 지낸다든지 하는. 어쨌든 이러한 희생 재물, 고기를 가지고 고기와 돈을 가지고 집에 오는 사람은 손님이다. 그리고 여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재물을 가지고 집에 오는 사람, 그렇게 해서 손님이다. 그래서 손님 대접을 받으려면 뭘 들고 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자, 글자 모양이 좀 복잡하지만 떼놓고 보면 가운데는 이런 모양으로 쓰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더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복잡한 것은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가운데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임금왕인데 이것은 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옥. 그리고 오른쪽에는 장군부가 되겠죠. 그릇을 뜻합니다. 다 귀한 것이죠. 그것이 집에 있고 또 돈도 있다. 집에 옥도 있고 그릇도 있고 돈도 있다. 전부 보호합니다. 그래서 보배 보가 되겠습니다. 보석이다, 국보다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조개가 있는데 위에 작은 소가 있습니다. 이 작은 조개입니다. 작은 조개를 쇠를 작은 조개들처럼 엮었다. 조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쇠를 이렇게 작은 조개들 엮었다. 그래서 쇠사슬이다. 우리가 체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쇠사슬이다. 폐쇄한다. 쇠국이다. 쇠사슬로는 뭘 잠그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여기는 꾸짖는다는 책입니다. 책임을 져라. 또 책무가 있다 해서 꾸짖는다. 자, 아래는 조개니까 알 수 있겠습니다. 조개. 왜 꾸짖을까요? 조개 관련, 재물과 관련해서 꾸짖는 것은 뭔가 빚이 있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에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글자는 사실은 이 가시를 뜻하는 가시자입니다. 이 가시자는 나무목에 가시가 있다는 거죠. 가시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가시예요. 그래서 빚이 많아 가시처럼 독촉을 받는 모양이다. 그래서 꾸짖는다. 빨리 빚을 갚아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람인을 쓰면 이것이 바로 빚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재물 때문에 시달린다. 재물 때문에 시달리는 모양이 빚입니다. 채무, 채권, 채무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빚이 있습니다. 빚이 있는데 벼가 있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모아놓은 벼입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입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쌓는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축적한다, 적선한다. 우리가 적선한다. 적선 좀 하세요 하면 선을 쌓으세요. 좋은 일을 해서 선을 많이 쌓으세요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빚입니다. 빚으로 내기 위해서 이렇게 실을 모아놨습니다. 실은 일종의 직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을 짰어. 이것은 길삼한다. 길삼한다. 그래서 이렇게 천을 얘기합니다. 성적, 업적 할 때도 이런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할 귀자인데 귀중하다, 귀족이다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귀한 것은 뭔가 손으로 이렇게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귀중한 것이 재물이나 돈이나 이런 재화겠죠. 이것을 두 손으로 들고 있다. 이것이 이 부분이 사실은 손에 짐을 든 모양이다. 옛 글자를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귀한 재물을 들고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귀한 것을 간다는 뜻의 받침을 붙였습니다. 귀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한다, 남긴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남길 유, 유언을 한다, 유산이다. 남긴 재산을 유산이라고 하죠. 자, 사다는 뜻을, 사고 파는 것을 우리가 매매라고 합니다. 매매. 또 사는 것은 구매라고 합니다. 이때 살매는 어떻게 되느냐.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뭔가 재물의 재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개패를 씁니다. 물건을 사서 망태기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많이 담아놔야 되겠죠. 그 망태기를 나타내는 그물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물망이 이렇게 다른 글자의 머리를 쓰일 때는 모양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산다는 뜻입니다. 자, 산 물건을 이제 밖으로 내다 팝니다. 그는 판다는 뜻의 매입니다. 이때 선비사라는 글자 적습니다. 근데 원래 이 선비사는 밖으로 내놓는다는 날출입니다. 물건을 사서 망태기에 넣어놓은 것을 다시 내는 겁니다. 그것은 판다는 뜻이죠. 날출이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매매할 때는 팔고 산다 이렇게 낱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고 파는 게 아니고 팔고 산다. 그래서 팔매가 앞에 간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이다, 판매다. 자, 아래 글자는 장사고라는 뜻인데, 글자인데 1800자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간 글자를 썼습니다. 위에 부분과 아래는 물건입니다. 자, 장사를 하니까 이것은 재화나 물건이 되겠죠. 윗부분은 이렇게 덮을 아가 부수 글자인데 바뀐 모양이죠. 제가 물건을 많이 사서 뭔가 덮어놨다. 이렇게 쌓아둔 모양이다. 장사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장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쌓아놓은 물건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누구하고 하죠? 사람하고 하죠? 사람하고 하는데 사람하고 그렇게 장사하면서 말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가격이죠. 얼마에 팔겠다. 얼마에 팠어요. 얼마에 팔겠습니다. 해서 가격이 장사를 하면 사람과 장사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가격이다. 가격, 가치 이런 낱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조금 복잡한 글자가 나왔는데 빨간 글자가 됐습니다. 상품을 계속 모아내 판다. 자, 팔매자입니다. 팔매자이지만 사실은 팔매자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글자는 팔매보다 글자 모양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모양이 조금 바뀐 글자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같은 글자로 보겠습니다. 모양이 사실은 다른데 같은 글자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비슷하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계속 모아내 판다. 그래서 계속이라는 뜻을 가지는 글자로 인식을 하시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과 계속이다. 실과 계속. 실이 끊어지면 계속 이어줘야죠. 배를 짜다가 실을 잡을 때 실이 끊어지면 계속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열속이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열속. 연속이다. 상속한다. 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을 합니다. 계속하는데 무엇을 계속하느냐? 말을 계속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말을 계속한다. 읽을 독입니다. 독서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독자. 그리고 구절을 뜻할 때는 구절은 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두점이라는 그런 우리 낱말이 있습니다. 구두점. 이렇게 마침표, 쉼표, 느낌표 이런 것을 구두점이라고 하죠. 그때 구와 두. 해서 구절 구와 또 구절 두 해서 구두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 빨간 글자가 나왔는데 꿰뚫을 관이 되겠습니다. 꿰뚫을 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원래 조개를 가로로 꿰뚫은 모양이에요. 조개를 이렇게 돈으로 서 있는 조개 같은 것은 특히 이렇게 그냥 하나씩 가질 수가 없겠죠. 어떤 줄에다가 이렇게 메워야 됩니다. 이렇게 줄에 이렇게 보통 5개씩 이제 메워서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이 매기 위해서는 이렇게 꿰뚫어야 되겠죠. 꿰뚫는다 해서 꿰뚫을 관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무라고 우리가 부수에서 배웠습니다. 이 부분 아랫부분이 좀 다르죠. 아랫부분 여기에서는 이렇게 연결됐습니다만 이쪽에서는 좀 나왔습니다. 이거는 하지 말라는 말무가 되겠죠. 이 글자는 꿰는다는 관입니다. 자, 꿰는데 뭘 꿰느냐? 돈을 꿰입니다. 동전 또는 아까 조개를 이렇게 꿰듯이 가지고 있으려면 꿰야 되겠죠. 꿰듯이 조개를 꿰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동전에 구멍을 꿰서 매 모양. 예전에는 조개 있지만 나중에 이제 동전이 되겠죠. 그래서 꿰일 관이다. 일관한다. 또 우리 조상이 태어나서 쭉 자란 것을 산 것을 관향이라 그럽니다. 관향. 계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꿰인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관향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꿰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마음심을 넣게 되면 꿰뚫고 있는 마음이다. 내가 내 마음을 꿰뚫고 있어. 가장 익숙하죠. 그래서 익숙할 관입니다. 습관이다. 관습이다. 관행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돈을 꿰뚫고 있는데, 자, 이렇게 돈을 꿰뚫고, 돈꾸러미 있습니다. 돈꾸러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집에 많아. 우리 집에 많아요. 우리 집은 아주 탄탄해. 우리 집은 탄탄해. 그래서 돈깨미가 많이 있는 우리 집은 정말 열매가 많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도 이렇게 속이 꽉 찼죠. 집에 돈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는 아주 실하다는 것입니다.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실입니다. 사실이다, 현실이다 할 때 쓰기도 합니다. 자, 아까 앞에서 이것을 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말다는 뜻, 금지라고 했습니다. 말무. 여기에 이런 글자가 와 있습니다. 자, 원래 이 글자는 날생자가 좀 줄은 글자인데, 생명을 없앤다. 이거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만다, 부정입니다. 생명을 없애는 것이 독이다, 독할 독이다. 그래서 이 글자는 사실은 다른 글자입니다. 다른 글자. 이것은 말무고 이것은 꿰일관이다, 독약이다, 해독이다 할 때 쓰는 독이 되겠습니다. 모양이 비슷해서 여기에 글자를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룰자가 두 개 있는데 이것을 벗이라고 합니다. 붕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나란히 꿰맨 이렇게 조개의 모양입니다. 두 줄로 꿰맨. 그래서 두 줄로 나란히 있다. 나란히 함께하는 친구라고 해서 벗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사실은 조개패가 이렇게 변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개무지가 있는데 조개가 이렇게 산이 무너지듯이 조개가 무너지는 거, 조개더미가 무너진다. 그것은 무너질 붕이라고 합니다. 붕괴한다. 임금이 돌아가시는 것을 붕어라고 하죠. 붕어. 얻을 덕은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 보아야 됩니다. 윗부분하고 아래는 손을 뜻하는 마디촌이 있습니다. 자, 조금 글을 지금 걸어가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손으로 무엇을 주었어요? 무엇을 주었느냐? 조개를 주었어요. 손으로 이렇게 조개를 주어서 돈을 주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양은 바뀌었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조개패가 이렇게 모양이 좀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손으로 주어서 손을 뜻하는 마디촌이 들어갑니다. 얻을 덕입니다. 이덕, 소덕 할 때 그런 글자가 되죠. 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개를 꿰인 모양입니다. 우리가 조개를 구워 먹을 때 이렇게 꿰어서 이렇게 구워 먹는 그런 모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개를 꿰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꽃이라는 뜻으로도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가 먹는 꽃이 있습니다. 닭꼬치라든지 여러 가지 구워서 먹는 그런 것으로도 쓰입니다. 어쨌든 조개를 꿰인 모양입니다. 자, 아래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아주 내 마음이 꿰였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꿰인 모양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근심이다. 환자, 병환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됩니다. 여기에도 조개패가 나옵니다. 법칙치, 고적. 자, 법칙하고 조개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조개는 여기에서 세발소철 얘기합니다. 세발소정자가 있었죠? 소정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이런 글자가 있었죠? 소철 뜻하는 소정입니다. 이것이 모양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간략하게 됐습니다. 자, 그 솥에 이렇게 칼을 가지고 뭔가 새깁니다. 조각을 합니다. 팝니다. 무엇을 새기느냐? 아주 중요한 약속이나 또는 지켜야 될 법이나 이런 것을 새깁니다. 그래서 법칙칙 또는 곧적이라고도 합니다. 법칙이다, 원칙이다, 규칙이다 할 때 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규칙은 사람에게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내 곁에 이러한 법칙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을 곁에 두는 모양에 대해서 곁척이라고 합니다. 측면, 측근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법칙인데 물을 뜻하는 삼수를 넣으면 물이 얼마나 깊은지 안 깊은지 물의 깊이를 재는 것도 하나의 법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헤아릴 척, 물의 깊이를 헤아리는 것을 헤아릴 척이라고 합니다. 측정한다, 관측한다. 네. 도끼가 있습니다. 도끼근입니다. 도끼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조개패와 같은 그런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조개패는 재물이나 돈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가치, 같은 도끼으로 같은 가치의 양을 나타내는 재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바탕이다, 기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자, 이것이 지금까지는 여기에서는 솥을 뜻했습니다. 솥을 뜻하면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솥에 두 개의 칼로 이렇게 새긴다. 여기 칼로 새겼습니다. 여기에서는 도끼로 새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두 개로 새깁니다. 솥에, 청동으로 된 솥에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도끼 두 개로 새깁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로 이렇게 새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탕일 수도 있고, 또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받고 하는 것을 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질을 나타낸다. 글자가 상당히 좀 어려운 글자입니다. 그 바탕을, 그 유래를 보면. 그렇지만, 이걸 바탕 질이다. 이렇게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질이 있다. 인질이다. 그런 것을 쓰게 됩니다. 중요한 계약 내용입니다. 솥에 새길 경우에는. 네. 자, 인원원은 이것이 솥정자를 변화시킨 글자를 했습니다. 솥은 이렇게 둥글입니다. 둥글죠? 이렇게 있는데, 자, 둥근 모양을 여기에 이렇게 다시 둥글다고 표시를 했어요. 물론 한자에는 동그라미가 없으므로 모양이 바뀌겠죠? 모양이 바뀌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위가 둥근 세발 솥의 모양이다. 그래서 둥글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둥근 솥을 얘기하는데, 솥을 세는 단위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사람을 세는 단위로도 해서 인원원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원, 사원, 그런 모양을 쓰고 있습니다. 자, 솥이 있는데, 이 솥입니다. 둥근 솥입니다. 솥에 손을 뜻하는 제방변을 붙여봤습니다. 이것은 솥에 구멍을 내고 뭘 드러내는 모양이다. 그래서 드러낸다. 그런 뜻이 또 되고, 또는 솥을 사람이 손을 자꾸 만지게 되면 결국은 좀 이렇게 파괴된다. 그런 뜻으로 해서 덜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이다. 손익이다. 자, 여기 솥에 구멍을 내고 거기서 뭘 드러내느냐. 아니면 솥을 손으로 자꾸 쓰다 보면 솥이 이렇게 손상이 가겠죠. 그렇게 보느냐. 그런 의견들이 팽팽하므로 어느 것 하나가 맞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자, 솥이 있습니다. 솥은 둥근 솥입니다. 왜 둥근 솥이냐? 이것이 둥글다는 표시입니다. 이것을 다시 또 둥글다는 표시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것이 둥글다는 솥 표시인데 인원이라는 뜻으로 쓰이니까 다시 둥글다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둥근 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자에는 둥근 것이 없으므로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변합니다. 이것이 둥글원입니다. 원만하다. 우리가 무슨 단원이다. 예. 대단원에 막을 내린다 할 때도 여기에 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소리를 둥글둥글하게, 둥글다. 소리를 둥글둥글하게 내는 것이 운입니다. 운율을 맞춘다 할 때, 또는 의문이다. 운율을 맞춘다 할 때 쓰는 운이 되겠습니다. 소리를 둥글게 맞춘다. 예. 자, 이 글자는 모양이 조금 특별한데, 옛 글자, 이게 부수자죠. 별진, 떼신입니다. 부수자인데, 큰 대합 조개가 껍데기 밖으로 발을 내민 모양. 조개가 살짝 벌리고, 뭔가 발을 내밀어서 살살 움직이는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이것이 조개처럼 보이지 않지만, 옛 글자를 보면 조개와 비슷하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떼신이다, 별진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인다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개가 이렇게 발을 흔들듯이 손으로 흔드는 것을 진이라고 합니다. 진동한다. 야구에서 삼진, 야구 방망이를 3번 뒤돌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삼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큰 조개의 모양입니다. 대합 조개입니다. 대합 조개를 여기에 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손이 옆에 붙었는데 여기에서 손을 뜻하는 마디촌이 붙었습니다. 이것은 큰 조개를 가지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팝니다. 흙을. 옛날에는 농기구가 많지 않았을 때는 아주 단단하고 큰 대합 조개를 가지고 이거 흙을 이렇게 단단한 흙을 잘게 부수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흙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단단한 것이 부드럽게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욕된다, 욕설, 서욕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서욕은 내가 욕된 것을 다시 대갚아 주는 것을 얘기하죠. 자, 이렇게 조개가 움직이듯이 뭔가 움직이는데 여기에 해가 있습니다. 해가 뜨고 만물이 이렇게 조개가 움직이듯이, 발을 내 움직이듯이 만물이 꿈틀꿈틀합니다. 그때가 새벽이라는 뜻이죠. 새벽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새벽신. 조개가 발을 내 움직이듯이 우리 몸의 일부가 움직입니다. 입술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혀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입술순이라고 합니다. 입술순. 육달월이 되겠죠. 순음이다. 입술 소리를 얘기하죠.
미음이라든지 한글로 비읍이라든지 피읍이라든지 이런 것은 입술로 나는 소리에 대해서 순음이라고 합니다. 자, 큰 조개로 아까 농사를 짓는다 그랬습니다. 흙을 이렇게 일군다 했습니다. 역시 흙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려면 밭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윗부분은 원래는 밭전인데 밭전의 모양이 좀 변했습니다. 밭에서 이렇게 큰 조개로 작업을 하는 것을 농사 짓는다 해서 농사농입니다.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글자를 제대로 알면 크게 어려운 글자는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농업, 농사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자, 이제 세조자와 관련된 것 몇 자 보겠습니다. 세조도 부술자이죠. 새의 모양, 특히 꼬리가 긴 새다 해서 세조입니다. 새 앞에 입구자를 넣었습니다. 새가 입으로 짹짹짹짹 거리겠죠. 그것이 뭐 우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사람들은 운다고 표현하죠. 새가 이렇게 짹짹짹짹 소리 내는 것은 울명이다. 또 뭐 새 종류에 따라서는 또 소리가 여러 가지 다르기도 합니다만 공명이다, 비명이다. 네, 이런 소리입니다. 새가 있는데 새가 날아와서 산에 앉았어요. 근데 대부분 산이지 않습니까? 산에 앉았는데 특별히 산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은 물가에 있는 바다에 이렇게 떠 있는 산, 바다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섬, 산은 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를 합친 것이 이것이 생략이 되고 만든 글자가 섬도가 되겠습니다. 새가 앉는 산이다. 바다에 있는 산이다. 그래서 섬이 되겠죠. 독도다, 반도다. 예. 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돛태, 배에 돛담배, 돛태, 바람이 가득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가득한 모양이에요. 여기에 새를 더합니다. 큰 새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글자가 새봉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봉새라고 합니다. 봉황할 때 봉새가 되겠습니다. 자, 용과 봉황을 같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 글자도 제대로 뜯어보면 위에 이 부분과 새가 합쳐진 글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조와 똑같은데 여기에 한일자를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는 멀리서 보니까 눈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눈도 감았고 새 자체가 까맣다 보니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까마귀 오가 됩니다. 새의 눈에 해당하는 획을 줄였어요. 그래서 까마귀 오입니다. 오죽이다. 검은색이 나는 대나무를 얘기하죠. 오골개. 예. 뼈가 이렇게 검은 모양의 닭을 오골개라 합니다. 자, 이 까마귀가 또 울게 되겠습니다. 아까 새가 운다는 것도 있었는데 까마귀가 우는 것은 또 슬프다고 했네요. 까마귀 소리는 좀 특이하죠. 그게 슬프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오호 할 때도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조개패와 그리고 세조자와 관련된 글자를 배워보았습니다. 조개패가 글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일단 조개패를 드러내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노트를 하시고 큰 소리를 읽어보시고 이렇게 기억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